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여러분들은 심리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히샬리송이 자신의 어떤 우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많은 팬들 사이에서 이 이야기가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 애슬레틱에서도 이 히샬리송의 우울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 우울을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손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돌아오면서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휴식 중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생각보다 이 심리치료를 받는다는 개념, 그리고 심리학자의 도움을 받는다는 개념이 이 스포츠계에서 훨씬 더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마르처럼 난 미치지 않았다, 난 심리학자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축구 선수들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 축구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도 왜 이런 지식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에 히샬리송이 ESPN과 함께 했던 이 인터뷰가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 애슬레틱에서도 이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전하면서 27일, 그러니까 어제자 기자죠, 이게 나왔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좀 살펴보면은, 일단 ESPN 브라질과의 인터뷰에서 히샬리송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나 그만하고 싶다, 축구를 그만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그 월드컵에서 탈락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마치 가족을 잃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사실은 이 기분이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테라피 세션, 그러니까 이 심리치료를 받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구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이 브라질의 9번 셔츠,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난 부담감이죠. 브라질의 최전방 스트라이커로서 이 9번 셔츠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엄청나게 이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샬리송이 나는 나의 한계를 거의 찍고 있었다, 내가 죽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난 우울을 겪고 있었고, 그리고 나는 축구를 그만두고 싶어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 중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히샬리송이 이제 아버지가 이 히샬리송의 꿈을 엄청나게 응원해줬고, 그리고 축구하는 거를 되게 많이 응원해줬었는데 아버지한테까지 가가지고 나는 그만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 내가 어떤 심정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알겠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제 히샬리송이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나는 이제 심리학자를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심리학자가 필요하다면은 뭔가 이렇게 뭔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심리학자를 보는 게 나쁘지 않다, 직접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털어놓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심리학자가 최근에는 자신한테 와가지고 이 축구계의 자신들의 어떤 역할을 좀 알려줘서 고맙다, 그리고 경기장 밖에서의 자신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알려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이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히샬리송이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히샬리송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도 그런 선입견이 있었다, 예전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미쳤다고 생각했다, 이 가족 중에 누가 이제 심리학자를 보러 간다, 상담받으러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들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정말 이거 받아보니까 wonderful, 단순히 좋은 정도가 아니라 the best thing,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어떤 발견을 한 것 같았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간증이죠. 간증인데 그런데 실제로 브라질 국가대표팀 동료 중에 이 사이콜로지스트, 이 심리학자를 보거나 상담을 받는 거에 대해서 극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마르 주니어죠. 네이마르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어떤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뭔가 이렇게 드러내는 것,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점 중에 하나가, 예전에 2014년에 독일이 이제 브라질을 7대1로 박살냈을 때, 이제 영어로는 hammered, 거의 망치로 두드려 맞듯이 이제 졌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브라질 대표팀에 있던 선수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네이마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사이콜로지스트, 심리학자를 보는 건 진짜로 싫다고, 난 미치지 않았다, 나는 심리학자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죠. 그리고 사실 네이마르를 지지하는 선수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브라질 대표팀에는 여전히 2014년에 이 상황들, 그러니까 일어났던 이 7대1 참사,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터져나가는 것, 그리고 뭔가 대중들한테 알려지는 것,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꽤 많다고 해요.
그래서 브라질에는 아직까지 심리학자가 직접적으로 이 팀에 이렇게 고용되진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프랑스 대표팀이나 독일 대표팀이나 네덜란드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다양한 어떤 심리 전문가들을 데려와가지고 필요한 도움들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가디언지에서 이제 5년이나 더 된 기사입니다. 더 된 기사인데, 이 심리학적인 부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잉글랜드 대표팀의 경기력을 끌어올리는데 활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심리학자로서 영국 대표팀을 맡고 있던 분인데,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에릭 다이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했고, 그리고 지난 한 6, 7달 동안 그러니까 토너먼트가 시작하기 전부터, 어떤 대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이제 심리학자들을 활용해가지고 팀빌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선수들이 어쨌건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서 앉아가지고 자신들의 예전 어떤 삶의 경험이라던가 어떤 불안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아니면은 뭔가 조금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어떤 진실에 대한 공유라던가 아니면은 자신들의 어떤 성격 등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그때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들을 훨씬 더 가깝게 만드는 것, 서로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잉글랜드 대표팀이 뭐 5년 전만 그런 게 아니라 2014년,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사실은 심리학자를 고용을 하긴 했었는데, 근데 이때 당시의 분위기는 뭐였냐라고 하면은 offer to the players only if they felt they needed it. 그들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만 이런 선수들에게 도움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많은 선수들은 뭐 딱히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이제 반응을 보였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그러면 뭐 심리학자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냐, 뭐 동기부여 이런 거냐, 뭐 월드컵을 들어올린다고 상상해봐, 뭐 이런 거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뭔가 좀 자세하게 상상을 해보고, 그리고 사실은 그 월드컵을 들어올리기까지 어떤 과정 같은 것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뭔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멘탈리 리허싱, 정신적으로도 리허설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뭔가 이 정신적으로도 그 이벤트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뭐 단순하게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인터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루틴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도 한몫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해리 케인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킥을 차다가 방해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 방해받은 순간부터 다시 이 루틴을 다시 시작합니다. 공을 다시 들어 올렸다가 다시 그 자리에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자신의 루틴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해리 케인의 이러한 루틴은 사실 잉글랜드 선수들이 전에 보여주지 않은 굉장히 새로운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뭔가 좀 긴장되는 상황이 있을 때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빨리 처리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는데, 루틴을 만들면서 굉장히 집중력 있는, 자신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딱 그 장면에 임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루틴을 만드는 일들도 하고, 아니면은 굉장히 이제 그 큰 어떤 압박을 받고 있을 때 멘탈 큐, 그러니까 뭔가 자신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어떤 큐를 만들어내는 것.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새 얼간이에 나왔던 All is well. 뭔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긴장되는 상황이 있어서 제대로 생각이 안 될 때 All is well을 이렇게 되뇌이면서 심장을 이렇게 두드리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래, 조금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돕는,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 여하튼 뭐 한두 단어를 가지고도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생각을 되찾고 침착을 되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팁들을 여하튼 심리학자들에게 받으면서 이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실 매니저들의 기본적인 옵션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거의 뭐 지배하듯이 이야기하는 그런 매니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감독들의 세계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감독들은 요즘에는 끝났다. 그러니까 사실은 콩테 감독이 예전에 굉장히 괜찮았지만 요즘에는 좀 별로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스타일이 바뀌어 버린 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뭔가 이야기하고 듣고 공감하고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지만, 요즘, 그리고 사실은 요즘의 선수들이 자라는 어떤 환경을 생각할 때 이런 어떤 매니저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는 너무 이렇게 뭐 친절하게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약점으로 여겨졌지만, 요즘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은 굉장한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도 이 심리적인 문제를 많이 겪었고 이런 문제를 겪었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상황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과거에도 그렇죠. 이니에스타 같은 뭐 예를 들어서 이 바르셀로나의 스타죠. 진짜 이니에스타 같은 선수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압박감 때문에 힘들었고 그리고 테라피를 받았었다라는 이야기를 자서전에 하기도 했었고 링가드도 최근에 이 서울에 온 링가드 같은 경우에도 힘들었던 때가 있었고 뭐 이 코비드 19 팬데믹 이 코로나 때 당시에 굉장히 얼마나 자신이 답답하고 힘들게 느껴졌는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스포츠 심리학자의 도움을 받았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뭐 첼시의 플리시치라던가 아니면은 지안 루이지 부폰 같은 전설적인 선수들 데니 로즈 같은 토트넘 전 선수 그리고 이제 이 전설적인 이름이죠. 호나우드 나자리오 진짜 전설적인 레알 마드리드의 9번, 바르셀로나, 인터밀란 그리고 AC밀란에서 뛰었던 이 레전드 역시 자신이 힘들었을 때 테라피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호날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사례가 다른 게 이 선수 시절 때가 아니라 선수 시절이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자신이 뭔가 좀 post his successful playing career 자신의 어떤 성공적인 커리어 이후의 그 상황들에 대해서 자신이 뭔가 좀 잘 대처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심리학자의 도움을 받는다. 이 은퇴 후에 대한 도움도 있고 과거에 맨유에서 박지성 선수와 같이 뛰던 선수죠. 캐릭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심리학자의 도움을 받았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씩 더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손준호 선수 역시 최근에 이제 석방이 되면서 심리 치료를 받고 쉬고 있죠. 손준호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매체에서도 혹은 뭐 다른 유튜브에서도 보셨을 수 있지만 중국에서 뛰다가 승부 조작 의혹 때문에 300일 동안 구금이 됐었다. 네, 손준호 선수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부인을 했었고 그리고 손준호 측 대리인은 지금 손준호가 승부 조작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 그러면서 이제 뭔가 아직도 조사 중인 것 같은데 뭐 여하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엄청나게 힘들었을 텐데 이 손준호 선수는 몸무게가 1kg도 변하지 않고 이 구금돼 있는 동안에도 이제 그 맨몸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컨디션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하죠. 그런데 아무리 이 신체적인 컨디션을 유지를 하려고 해도 이 심리적인 부분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손준호가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된 그 배경에는 이제 천시위안 이 전 중국 축구협회 주석인데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150억에 달하는 뇌물을 챙겼다고 인정하면서 참여한 바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 중에서 뭐 7억 원 정도는 실제로 챙기지 않아 가지고 뭐 무기징역에 그쳤다라고 하는데 뭐 무기징역이 아니면은 더 큰 상황이 있었을 수 있었던 걸까요? 뭐 7억 원을 근데 못 챙겼는데 150억을 챙긴 뭐 거의 뭐 다 챙긴 것 같기도 한데 여하튼 이 중국 축구계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는 가운데 손준호 선수도 감독적으로 좀 피해를 입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무고한 상황이 이렇게 된 거면은 좀 역으로도 고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하튼 손준호 선수는 무사히 돌아와서 가족들과 편안한 시간을 보내면서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얼마나 짠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딱 들으면은 어쨌든 잊지 않고 관심 갖고 기다려주시고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었죠. 여하튼 스포츠라는 주제는 사실은 굉장히 대중적인 그런 주제이고 사실은 스포츠 스타들은 자신들의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굉장히 싫어했던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히샬리송이 이런 이야기를 좀 공개적으로 하면서 오히려 좀 스포츠계가 건강한 문화를 만드는데도 일조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히샬리송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뷰 중에 이제 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팬들이 예전 같으면은 뭐 남자가 뭐 우냐 스포츠 선수가 터프해야지 왜 우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강한 사람이 눈물을 흘릴 수 있다. 강한 남자만이 사실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런 감정적인 어떤 표현 그리고 표출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막 반대하거나 아니면은 뭐 금기시하는 그런 느낌은 이제 좀 지나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손준호 선수도 빠르게 좀 회복을 해가지고 또 좋은 경기력을 필드 위에서 보여줄 수 있기를 좀 간절하게 바라면서 많은 축구 선수들이 자신의 어떤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어떤 건강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뭐 다양한 어떤 코치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어떤 그 고민들 그리고 목표들이 이루어 나가는 어떤 과정들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게 되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만약에 필요한 도움이 있다 혹은 심리적으로 내가 뭔가 조금 더 좀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뭐 다양한 방법들, 다양한 수단들을 좀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많이 알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은 히샬리송의 이러한 어떤 인터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한데 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